이 영상에선 홈워크 7.4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 7.4에서는 지금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제인이 있고 존이 있습니다. 제인은 이 액티비티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레벨 오브 케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인이 액티비티와 레벨 오브 케어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레벨 오브 액티비티는 이제 높을수록 제인에게 이제 베네핏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제인은 이제 뭐 가능하면 액티비티가 이제 많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액티비티마다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인 입장에서는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케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어 수준이 높으면 매 액티비티마다 발생하는 그 사고의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사고 확률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사고 확률 함수에 달려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함수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가정을 한 것처럼, 자, benefit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미분하면 양수, 두 번 미분하면 음수인 그런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 미분해서 양수니까 액티비티가 높아지면 베너핏이 커진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두 번 미분한 값이 음수이니까 한 번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음수라는 소리죠. 자, 즉 한 번 미분한 거는 추가로 발생하는 베너핏이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베너핏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benefit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고 확률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늘 가정하는 것처럼, 자, 한 번 미분하면 음수, 그리고 두 번 미분하면 양수인 그런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인이 지금 액티비티 G와 레벨 오브 케어 X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고가 근데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좌안에게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안에게 이제 피해 H가 발생을 하겠고요. 자, 이 피해 H는 피해 액수는 이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일 수도 있고 H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H가 더 큰 값이라고 하고, 그래서 피해 액수는 작은 값 L일 수도 있고 큰 값 H일 수도 있습니다. 자, 좌안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발생한 피해니까 이제 좌는 이 H 값이 작은 값이 큰 값인지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데 J는 저 H 값이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칭 정보가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H라는 값이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를 좌는 아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좌는 아는데 J는 모르는, 그래서 지금 비대칭 정보가 존재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J는 H가 L인지 H인지는 모르고, 자, 그 대신 이제 L 아니면 H인데 확률이 이제 2분의 1씩이다 라고만 아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 정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죄인이
세틀먼트 오퍼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이 좌안에게 내가 S만큼 줄 테니까 이제 우리 합의를 하고 재판은 가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좌안이 이 제안을 수락을 하면 제인과 좌안은 합의를 하고 상황이 종료가 되고요. 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재판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인의 재판 비용은 CD라고 하고 좌는 C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는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면 J는 디펜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펜던트니까 D라고 썼고 좌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플레인티프가 되는 거니까 지금 CP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J는 애시당초 G와 X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택을 할까?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J는 과연 합의금을 얼마나 제한을 할까? 뭐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런데 애시당초 J인이 Z나 X를 얼마나 선택을 할지를 알려면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J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라고 예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X를 좀 많이 늘리고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X를 많이 늘리고 Z를 좀 낮추고 뭐 그런 일들을 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를 알아야 애시당초 G나 X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일단 향후 어떤 일이 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그러면 과연 J는 G와 X를 얼마나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합의를 시도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제 결국 트라이얼에 가게 되겠죠. 자, 트라이얼에 가면 J는 디펜던트와 플레인티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J는 디펜던트니까 트라이얼에 가면 이제 PX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 비용도 이제 지불을 해야 되겠죠. 자, 좌는 플레인티프니까 자, H만큼을 받고 그리고 재판 비용으로 이만큼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지금 페이오프를 쓴 거고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트를 쓴 거죠. 자, 그래서 디펜던트는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싶어 할 테고 플레인티프는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리고 자, 이 H 값이 지금 작은 값일 수도 있고 큰 값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H 값이 작은 값이면 이제 H는 L이 되겠고 만약에 큰 값이면 이 H 값은 이제 대문자 H가 되겠죠. 자, 그래서 트라이얼에 가면 최종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 세틀먼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J인이 즉 이제 디펜던트죠. 디펜던트가 지금 합의 금액 S를 지금 제한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지금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팩터 델타가 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제인이 이제 세틀먼트 이제 S만큼을
제안을 하면 자, 플레인티프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플레인티프는 자기가 트라이얼에 가서 받는 페이오프와 비교를 하겠죠. 트라이얼에 가서 받는 페이오프와 비교를 해서 트라이얼에서의 페이오프보다 크면 합의를 수락을 하고 아니면 합의를 거절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지금 H의 값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자, H 값이 작은 값이면 페이오프가 이렇게 나올 테고 큰 값이면 페이오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트라이얼 페이오프는 이제 퓨처 페이오프니까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준 후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델타를 곱해야 되겠죠. 델타를 곱하는데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델타는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따로 뭐 써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플레인티프가 자, H 값이 큰 값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지금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재판을 가면 페이오프가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 먼저 그러면 먼저 이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자, 디펜던트, 제인이 디펜던트죠. 자, 제인이 합의금을 제시를 할 때 제인은 지금 H 값이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합의금을 제시를 하는 건데 자, 합의금이 만약에 이 파란색 영역에 있다고 하면 즉 합의금 S가 H-CP보다 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플레인티프가 과연 이 합의안을 수락을 할 건지 거절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플레인티프가 만약에 이 H 값이 큰 값이라는 걸 알면 페이오프가 트라이얼에서 지금 H-CP만큼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합의금이 그거보다 더 크죠. 따라서 그 경우라면 이제 억셉을 하겠죠. 그래서 H 값이 큰 값이다. 그래서 이제 PX가 크다는 거를 아는 플레인티프는 억셉을 하겠고요. 자, 피해 금액이 이제 작다라는 거를 알면 플레인티프가 그러면 트라이얼에 가면 페이오프가 L-CP만큼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제한 금액이 충분히 높으니까 플레인티프는 억셉을 하겠죠. 자, 즉 지금 디펜던트가 제한하는 합의 금액이 파란색 영역에 있으면 플레인티프는 이 사고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억셉을 하겠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제 억셉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라면 죄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제 S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인티프와 이제 합의하고 사건이 종결이 되니까 죄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합의금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죄인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보다 좀 적게 이제 요만큼만 줘도 사실 합의를 해주니까요. 쓸데없이 합의금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죄인 입장에서는 최선은 뭐냐면 딱 이만큼, 즉 H-CP만큼 제한을 하는 게 최선이겠죠. 이 영역에서는. 그래서 죄인 입장에서는
이 파란색 영역에 있는 어떤 합의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파란색에 있는 합의금을 제한을 할 바에는 이제 최선은 뭐냐면 이제 H-CP만큼을 제한하는 게 이제 최선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인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냥 합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인은 이 H-CP만큼을 제한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녹색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녹색 영역이라는 거는 지금 제인이 제한하는 합의 금액이 이제 좀 중간 정도 금액인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냐면, 자, 플레인티프가 만약에 피해 금액이 크다는 걸 알면, 자, 그러면 자기는 트라이얼에 가면 페이오프를 이만큼 얻게 되는데, 합의를 하면 그거보다 적은 금액을 얻게 되는 거니까 합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자, 합의금이 이 좀 중간 정도 금액이라면 플레인티프가 만약에 사고 금액이 큰 경우라면 이거를 합의를 안 하고 재판을 가게 되겠죠. 자, 피해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트라이얼 페이오프가 이만큼이니까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억셉을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이 녹색 영역에서는 플레인티프가 이제 이 피해 금액이 작으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금액이 크면 재판을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 디펜던트의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디펜던트는 지금 피해 금액이 작은지 큰지를 모르니까 확률만 알죠. 그래서 50% 확률로 지금 피해 금액이 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 금액이 작으면 이 경우에는 억셉을 하니까, 피해 금액이 작으면 지금 억셉을 하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종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비용이 S만큼 발생을 하겠고요. 자, 그런데 또 50%의 확률로 피해 금액이 클 수가 있죠. 자, 피해 금액이 큰 경우라면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이 합의안이 리젝이 되겠죠. 그럼 리젝이 되면 디펜던트는 즉 제인은 다음 기회에 재판에 가서 자,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자,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피해가 큰 상황이죠. 지금 50%의 확률로 피해가 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재판에 가게 되면 피해 보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보상 금액을 H만큼 내야 되고, 그리고 재판에 갔으니까 재판 비용도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게 지금 트라이얼 페이오프라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델타는 1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따로 안 써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녹색 영역에서는 디펜던트의 비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디펜던트는 가능한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하겠죠. 가능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중간하게 이만큼 되는 그런 합의금을 제한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만큼 어중간한 합의금을 제한을 하면 결과는 똑같은데, 즉 피해 금액이 작으면 합의를 하고 피해 금액이 높으면 재판을 가고,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데
합의할 때 비용만 더 많이 드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렇게 어중간한 합의금을 제한할 이유가 없고 딱 이 합의금 즉 L-CP만큼을 제한을 하면 되겠죠. 자, 즉 이 녹색 영역에서 제인이 피해 금액이 작은 경우에만 나는 합의를 하겠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는 그냥 재판 가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 경우에는 제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합의 금액을 L-CP만큼 제한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찾았는데 첫 번째는 자, 제인 입장에서 피해 금액이 작은지 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나는 꼭 합의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그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합의 금액을 H-CP만큼 제한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 그게 아니고 제인 입장에서 나는 피해 금액이 작은 경우만 합의를 하고 큰 경우는 나는 합의 안 하고 그냥 재판 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이 합의 금액을 L-CP만큼 제한을 하는 게 최선이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제인의 비용을 써보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첫 번째 경우,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이 제인의 비용은 비용 자체가 이 합의금 액수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 그래서 제인이 이제 좀 적은 금액을 오퍼하는 경우에는 제인의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라색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 보라색 영역에서는 지금 제인이 합의금을 아주 조금만 제한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인이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플레인티프가 피해 액수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리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항상 리젝을 하겠구나. 그래서 H든 L이든 상관없이 리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제인의 비용을 우리가 자, 이 경우는 제인은 항상 재판을 가죠. 자, 근데 재판을 갔는데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다르죠.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크면 배상을 많이 해야 되고 피해 금액이 작으면 배상을 적게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갔는데 만약에 피해 금액이 적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50%의 확률로 피해 액수가 작아요. 그 경우는 제인의 비용은 요만큼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큰 상황이라면 제인의 총 비용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비용을 지금 이 파란색 비용을 이 보라색 비용과 비교를 해보면 보라색 비용이 더 적죠. 자, 따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을 했듯이 제인이 항상 리젝이 되는 그런 합의안은 제시를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입장에서는 항상 리젝이 되는 합의안을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합의안을 제시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 J는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옵션. 그래서 1번 옵션은 합의금을 좀 많이 제한을 하고 그래서 피해 금액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합의를 하는 거죠. 2번 옵션은 합의 금액을 좀 적게 주고 그 대신에 피해 금액이 크면 재판을 가도 된다 라고 제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인은 이 두 개의 옵션 중에 더 나은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자, 1번 옵션을 선택을 하면 제인의 비용은 그냥 S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용이 H-CP고 2번 옵션을 선택을 하면 제인의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2번 옵션이 비용이 더 작게 든다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을 써보면 자, 좀 적은 값을 제시를 하면 그 경우에 자, 제인의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높은 합의 금액을 제시하면 제인의 비용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지금 왼쪽 항이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2분의 1 H를 여기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자, CP는 좌변으로 넘겨주면 2분의 1 CP가 되겠고 자, 2분의 1 곱하기 L 우변에 보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그리고 좌변에 지금 2분의 1 CD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 그럼 양변에 2분의 1을 나눠주면 지금 이 부등식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고 있죠. 즉, 이 문제에서는 이 재판 비용이 아주 크지는 않다. 재판 비용의 총 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는 지금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따라서 지금 우리의 첫 번째 이 부등식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인 입장에서는 세틀먼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합의금을 좀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합의 금액을 좀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피해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플레인티프가 리젝을 할 테니까 이제 재판을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옵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제인의 비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제인이 좀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제인 입장에서는 지금 비용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리고 플레인티프가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제 리젝을 하니까 이제 재판을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시당초 과연 J는 G와 X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과연 J인이 G와 X를 얼마나 높은 값을 선택을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J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J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고 싶은데, 자, J의 페이오프는 일단 액티비티로부터 발생하는 베네핏이 있겠죠. 그래서 액티비티로부터 발생하는 베네핏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액티비티마다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액티비티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케어 코스트가 발생을 하겠죠. 자, 첫 번째는 케어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액티비티마다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 페이오프가 이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 J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적은 금액을 제한을 하게 되고, 그때 발생하는 이제 J의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이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J는 지금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G와 X의 값을 선택을 하고자 하겠죠. 자,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보면, 자, 먼저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먼저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마이너스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본 식인데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이제 두 번째 저 항을 이제 우변으로 보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두 번째 식을 보면 앞에서 많이 본 식인데 지금 이 녹색 부분만 바뀐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 녹색 부분이 H였죠. 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리티게이션 프로세스를 생각을 안 해도 되면 자, 이 부분에 그냥 H를 쓰고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리티게이션 프로세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녹색 부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리티게이션 프로세스와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가 x 스타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스타라는 거는 뭐 사회적으로 최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J는 애시당초 그래서 이제 이만큼 x 값을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x 값을 첫 번째 식에다 넣어주면 이제 G의 값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J는 애시당초 그러면 이 G 스타와 X 스타라는 값을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G 스타와 X 스타의 값이 뭐 구체적으로 얼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는 없는데 이 두 식을
만족하는 이제 어떤 G 스타 그리고 X 스타의 값을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두 식으로부터 G의 값과 X의 값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이 식에 있는 어떤 값들이 변하면 G의 값과 X의 값도 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리티게이션 코스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티게이션 코스트가 변하면 지금 이 두 번째 식에서 이 값들이 변하는 거니까 이 솔루션인 X 값도 변하겠죠. 첫 번째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리티게이션 코스트 값이 변하면 그게 이제 G의 값에도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라이어빌러티 모형과 지금 배우고 있는 리티게이션 모형을 합한 건데, 우리가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이 인저러죠.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는 제인이 인저러인데, 자, 인저러의 선택이 이 리티게이션 프로세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티게이션 코스트, 여기 나오는 리티게이션 코스트들이 뭐 큰 값을 갖느냐 아니면 작은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인저러가 애시당초 더 조심할 건지 덜 조심할 건지, 그리고 어떤 위험한 액티비티가 있을 때 그 위험한 액티비티에 더 많이 위험한 액티비티를 더 많이 하려고 할지 아니면 더 적게 하려고 할지 등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리티게이션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로스쿨이 생겼죠. 한국에 로스쿨이 생겼는데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이 앞으로 될 테니까,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판 비용이 감소를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서 이 인저러들의 이 케어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저러를 우리가 의사라고 해보면 의사가 의료 사고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저러가 의사라고 해보면 이제 의사들이 진료를 볼 때 얼마나 더 조심해서 진료를 볼 건지, 뭐 그런 선택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리티게이션 코스트, 이제 특별히 CP인데, 이 CP가 증가를 하면, 그래서 플레인티프의 소송 비용이 예를 들어서 증가를 하면, 그러면 인저러가 선택을 하는 케어의 수준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식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금 CP가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CP가 증가하면 지금 이 값이 작아지죠. 자, 그런데 지금 왼편은 숫자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변이 작아지면 결국 지금 이 녹색 부분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이 1의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보라색 부분이 작아지면 녹색 부분이 커져야 1로 고정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CP가 증가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커져야 되겠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사고 확률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거는 기울기의 절대값이죠. 자,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지금 x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값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인이 선택하는 x값이 줄어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 비용이 더 커지는 거니까 제인은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 비용이 커지니까 재판을 가는 거를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재판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좀 적게 제시를 해도 플레인티프가 이제 합의를 해주겠죠. 따라서 합의 절차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인이 애시당초 조심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 호목 7.4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호목 7.4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라이어빌러티 모형과 뒤에서 배우고 있는 리티게이션 프로세스 모형을 우리가 지금 결합을 해서 과연 이 인저러의 선택에 리티게이션 프로세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하면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 과연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사실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죠. 그래서 경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다른 어떤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변하면 과연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리티게이션 코스트가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 비용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나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드라이빙 이그젬플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공공 투자를 통해서 도로망을 보다 이제 현대식으로 확충을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발생하는 이 피해 액수가 이제 적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피해 액수도 굉장히 크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부가 이제 어떤 공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도로 상태가 좋아지면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피해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H나 L 값이 줄어드는 걸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그런 정부 정책을 통해서 과연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형들은 이제 기본 모형들이니까
이 모형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확장을 하고 변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